안녕하세요. 여행작가 박상준입니다. 네이버 카페 동남아 자유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일본 큐슈의 벳부의 묘반 온천이라는 그 유황 온천이죠. 유황 온천의 호텔에 머물면서 지금 뭐 사러 나왔어요. 사러 이제 제가 잘하는 게 이제 혼자 이제 뭐 출장이든 쉬러 가든 여행을 갔을 때는 가능하면은 온천 있는 이 호텔 내지는 여관 내지는 숙소를 찾아갑니다. 아예 돈이 없거나 뭔가 고민이 많거나 정확히 돈이 없죠. 돈이 없을 때는 캡슐 호텔, 온천 있는 캡슐 호텔도 찾고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때는 좋은 곳도 갑니다. 그런데 보통 그 혼자 가서 호텔이나 여관에서 주는 그 저녁을 먹는 것보다는 저는 근처에 슈퍼마켓 큰 데죠. 편의점 같은 곳이 아니라 큰 데서 저녁 때쯤 되면은 좀 싸게 팔아요. 예를 들어서 5,000원짜리면은 30%, 40% 싸게 해서, 특히 이쪽은 그 벳부 지역은 해산물이 발달돼 가지고 한국에서 한 2만 원 정도의 회 세트가 여기서는 10,000원 정도에 파는데 그 10,000원 정도도 한 8시 전후에서 가면은 제가 한 6,000원에서 싸게 살 때는 한 5,000원 정도, 뭐 적당히 한 7,000원 정도도 되고요.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이제 슈퍼마켓에 붙일 때 처음에 2할 20% 할인 붙여놨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 3할 30% 할인 4할까지 갑니다. 근데 4할까지 가는 경우는 많이 없고요. 대개 한 3할 정도에서 이렇게 팔리는 듯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제 또 다른 소확행이죠. 소소한 행복이 이 온천이 딸린 호텔 내지는 여관 내지는 캡슐 호텔에서 밤에 이제 온천을 하고 이제 먹을 걸 살아서 이제 찾아서 지금 앰뷸런스 소리입니다. 길거리에 지금 버스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보는 이렇게 구경하는 거죠. 오늘은 어떠한 보물이 걸릴까 그렇게 구경 어떻게 보면은 소확행입니다. 소소한 행복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요 묘반 근처에도 좀 슈퍼마켓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굿데이라는 곳을 찾아서 왔는데 보니까 여기는 큰 슈퍼마켓이 아니라 텍스프리 면세점이네요. 문 닫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저는 벳부역 쪽에 내려가려고 합니다. 걸어 내려가는 게 아니라 지금 버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오늘은 눈이 와가지고 제가 머무는 호텔 위쪽은 버스가 끊겼어요. 원래 일본 쪽이 자연재해 때문에 버스 끊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름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끊기기도 하고, 겨울에는 눈이 많이 와서 끊기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지진 나가지고 끊기기도 하고, 자연재해죠. 이렇게 일본 사람들 볼 때마다 많이 느끼는 게 어떤 정해진 규칙과 정해진 틀 속에서 살아가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요즘 그 일본 젊은이들이 해외여행도 잘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 돈을 줘가면서 좀 해외 좀 나갔다 와라 라고 한다고 합니다. 일본 얼마나 좋아요. 청년들이 취직이 너무 잘 되고, 왜냐면은 인구는 1억 명이 넘는데 노인들은 많고 젊은 세대는 적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일자리가 점점 생겨나는 거죠.
그렇다고 일본 경제가 아주 나빠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일본은 제조업이 발달되어 있죠. 어떻게 보면 독일도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서비스업이 아닌 제조업이 중심이 되고 있는 나라들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일본 젊은이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속마음은 모르겠고 일단 겉의 마음으로 봤을 때는 다 착해요, 대부분이. 뭐 당연히 한국 사람들도 착하죠. 안 착한 사람들이 어디겠어요. 근데 그중에 특히 어떤 일본 사람들이 나름대로 정해진 규칙 속에서, 근데 그 역으로 말하면은 너무 규칙을 잘 따르다 보니 일본 사람들 말 중에 공기를 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공기를 어떻게 읽냐고요? 분위기를 보는 거예요. 조직의 분위기, 사람의 분위기. 그래서 이게 집단 정신으로 가버리면 아주 잔혹해지죠. 그 집단으로. 그러니까 다들 사이코, 아무튼 다들 그 미친 짓 하게 되면은 그냥 공기를 읽고선 같이 미친 짓 합니다. 그래서 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중국 난징에서 20만 명이나 죽였잖아요. 우리나라한테도 참혹한 짓을 했고요. 자, 일단은 이 일본 사람들은 어떤 그 전체 속에 소속되어 있는 어떤 그 톱니바퀴, 그러니까 전체를 위해서 자기가 그 존재한다는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JTB라고 들어보셨나요? JTB가 뭐냐면은 일본식 가라오케를 JTB라고 그럽니다. 근데 또 일본 사람들은 자기들 KTB라 그래요. 근데 일반적으로 JTB는 일본식 가라오케고 KTB는 코리안 가라오케라고 한국 사람들 생각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KTB를 또 KTB라고 그럽니다. JTB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가라오케 시스템이죠. 거기에 이제 여성 종업원들이 서빙을 하고, 이 한국의 단란주점은 아닙니다. 밀실에서 막 먹어라 부셔라 하는 건 아니고, 이 오픈된 곳에서 가스가 안 나요. 지금 버스 탔습니다. 자, 이제 버스에서 안내를 하죠. 지금 배프는 재밌습니다. 뭐 지옥이죠. 이렇게 연기 나고 뭐 빛나고 수증기 나는 걸 죄송합니다. 감기 걸려가지고 지금 간나와라는 배프의 어떤 온천 중심지죠. 그렇습니다. 저는 좀 이제 배프역 근처에 슈퍼마켓에 더 내려갈 거예요.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내려가니까 내려가면서 제가 또 주저리 한번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하던 얘기가 일본 사람들이 어떤 그 전체 속에서 톱니바퀴의 어떤 역할을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거 싶어요. 그리고 재밌는 게 일본 사람들이 심어놓은 시스템이 아까 말씀드린 그 JTB라는 일본식 가라오케죠. 이거를 아무튼 동남아 심지어 미국까지도 다 그 시스템을 씌워놨어요. 그러니까 아주 뭐 재밌는 시스템인데 이건 제가 따로 시간을 내가지고 한번 19금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뭘 심어놨냐면 온천을 심어놨죠. 자기네들이 식민지로 삼은 나라, 즉 한국이나 대만 쪽에다가도
자기가 원래 워낙 온천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심어놨죠. 그리고 우리 동네 온천 같은 경우도 일본 사람들이 개발했죠. 또한 대만의 그 타이베이를 가면은 베이토우라는 아주 좋은 유황 온천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다 일본 사람들이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대만의 베이토우도 한 이맘때쯤 가면 덥지도 않고 적당하게 좋은 유황 온천 좋습니다. 아주. 그런데 지금 좀 중국 청년들이 탔네요. 역시 아까 제가 그 전에 방송도 얘기했지만 중국 사람들이 많이 세련돼졌어요. 국력이 높아진 거죠. 먹고 살만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10년 전만 해도 좀 촌스러워 보이던 복장과 또 모양새들이 상당히 세련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젊은 청년과 소녀들 제 주위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중국도 많이 발전했어요. 제 전 방송에서 제가 중국에 대한 얘기도 했었죠. 아무튼 그래서 이 일본 사람들이 재밌게 심은 게 JTB라는 가라오케 시스템을 심어놨고 또 온천 시스템을 자기들이 가는 곳에다 심어놨습니다. 심지어 네팔을 가도 이런 일본의 사람들이 심어놓은 JTB 시스템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의 LA를 가면은 리들 도쿄라고 일본 타운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심어놨어요. 그러니까 참 시스템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어떤 통지받기라는 게 과거에 70년대 때 일본의 경제가 부흥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의 어떤 6.25 전쟁의 역할도 많이 봤죠. 톡톡히 봤죠. 마치 우리가 베트남 전쟁에 도움을 좀 받았듯이 어떤 6.25 전쟁을 통해 가지고 미군 기지와 여러 가지 전쟁 특수 호황을 누리면서 그 다음에 기술로 발달해서 소니, 자동차 등등 나오고 여러 가지 조선, 중공업 등등 나오면서 미국과 유럽의 선진 기술을 빼오느라고 심지어 삼켜가지고 오기도 하고 목숨 잃기도 하고 아무튼 독특합니다. 제가 볼 때 독특해요. 어떤 사람 목숨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게 제가 대학 다닐 때 우리 정치 사상을 전공했던 교수님 말씀이 이 세상 100억 1000억을 준다고 해도 나는 내 목숨을 안 바꾼다. 나는 이 세계의 중심이고 또 이 세상 어느 것보다도 난 내 목숨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럼 개인 이기주의적인 건 아닙니다. 어떤 사상을 전공하신 분들로서 어떤 본인의 어떤 생각을 말씀하신 거죠. 20대 때 스쳐 들었던 그 말이 지금은 좀 더 일리가 있는 말씀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가 없고 철학이 없는 입장에서 충분히 저는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들으면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성주가 각 지역 성끼리 이제 싸움을 했을 때 그 밑에 이제 사무라이들이 있었죠. 싸움을 했을 때 성이 함락되면은 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을 아주 그냥 튼튼하게 잘 졌죠. 근데 성주가 도망가진 않습니다. 끝까지 남아가지고 이 성주가 이제 무사가 와가지고 군대들이 와서 점령당하면은 스스로 이제 활복을 하든 끝까지 싸다 죽든 다 그 중에 신복들도 같이 따라 죽죠. 그런데 이제 임진왜란 때 일본 어떻게 보면 일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을 했어도 그 통일이 완벽하게 통일한 게 아니라 각 지방의 지방자치정부식으로 어떤 그 성주들, 토호들이 이 군대를 좀 파견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 각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은 해도 이게 막부 정부죠. 이렇게 해도 쇼군이죠, 쇼군. 그래도 이게 뭐 잘 통솔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에이 그냥 한국 쳐들어가자, 조선을. 그래가지고 조선을 이제 들어갔는데 뭐 파족지세로 올라갔죠. 그냥 뭐 부산 우리 이순신 장군 덕분에 전라도까지는 뭐 못 갔지만 아무튼 얘기할 거면은 쭉 올라가가지고 이제 한양을 점령했는데 근데 얘네들이 황당한 거였어요. 깜놀. 왜냐면 왕이 있어야 되는데 왕이 도망간 거예요. 그것도 자기네들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아니 어떻게 왕이 자기 궁궐을 두고 도망을 가지?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했던 거와 다른 방향으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선조 임금께서 압록강까지 가가지고 여차하면 이제 중국으로 도망가려고 뭐 했던 상황에서 강해군에서 분조죠. 그러니까 왕을 둘러 달아가지고 아들내미는 그 전쟁에서 싸우게 하고 자기는 여차하면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려고 했죠. 아무튼 그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뭐 지면 죽으면 되지. 그것도 어떤 죽음 자체를 어떤 아름답다? 글쎄요. 보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천주교는 자살을 죄악으로 보죠. 그런데 이 사무라이들이 여차하면 그냥 배 그어가지고 죽어버리죠. 할복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기레이라고 그러고 아름답다고 그러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하도 많이 죽으니까 그 죽는 게 뭐냐면 미국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그 개인주의 철학이 발달되어 있는 미국에서 아니 비행기 몰고 와가지고 갑자기 그 자기 군함에다 꼬라박지를 않나 그리고 픽픽픽 뭐 그 점령하면은 막 죽자 사자 싸우다가 뭐 자살하지를 않나. 그러니까 지금 미국 사람들이 볼 때 왜 이렇게 목숨을 쉽게 버리지? 그래가지고 어떤 그 미국의 학자 보고 좀 야 우리가 도저히 그 일본 사람들 이해가 안 된다 좀 연구 좀 해라. 그래서 만든 게 칼과 국화라는 이 사쿠라겠죠. 국화라기보다는 그 책 제목이죠. 아무튼 확 폈다가 확 주지는 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근데 또 개개인 만나면 참 착하고 어떤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저도 이제 슬슬 이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제가 어떤 그 일본 와가지고 어떤 올 때마다 자꾸 느끼는 거는 참으로 이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그리고 또한 그거를 이제 갈라파고스가 아니라 어떤 그 이제 다윈의 갈라파고스 섬에서 어떤 그 진화의 어떤 고립된 섬에서 진화의 그 벽을 찾았지만은 이 잘라파고스인가요? 어떤 일본 안에서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듯 싶습니다. 아무튼 기술이 있는 거죠. 그러한 기술들이 또 그 기술이 발달된 기술들이고 그게 제조업들이 아무튼 그 시스템 속에서 살 것 같고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좀 다른 민족보다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초연하다 그럴까요? 아주 뭐 그리고 또 일본 내에서 모든 해결이 가능한 사람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슬슬 더 목적지로 가고 있네요.
네,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野口原です。The next stop is 野口原。お降りの方はこちらの